우리는 왜 그들의 이야기에 매혹되는 걸까요? 신문 기사나 뉴스 화면을 통해 접하는 끔찍한 사건들, 그 중심에 선 인물들의 이야기에 왜 자신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들은 과연 처음부터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이해할 수 없는 괴물로 태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평범한 우리 주변의 이웃과도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며 가볍게 목례를 나누던 사람, 회사 셔틀버스 옆자리에 앉아 함께 창밖을 바라보던 동료, 혹은 동네 카페에서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그 누군가일 수도 있다는 상상은 우리를 서늘하게 만듭니다. 그 평범함이라는 가면 뒤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심연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나 자극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인간 내면의 가장 깊고 어두운 구석을 들여다보려는 시도는 역설적이게도 우리 자신과 우리가 발딛고 선 이 사회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뒤틀린 심리를 한 겹씩 벗겨내고 그 근원을 추적하는 과정은 결국 인간 본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통찰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기록을 넘어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닌 가능성의 가장 극단적인 한 단면을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거울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우리는 그 거울 속으로 조심스럽게 한 걸음 들어가 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유형은 완벽한 가면 뒤에 냉혹한 조종자의 모습을 숨긴 이들입니다. 이들은 종종 사회적으로 성공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곤 하죠. 유창한 언변과 사람을 끄는 매력, 그리고 뛰어난 지성까지 갖추어 주변의 부러움과 신망을 한 몸에 받기도 합니다. 화기애애한 파티장에서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위트 있는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완벽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주변에 모여들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편안함을 느끼기까지 하죠. 하지만 그 온화한 눈빛 속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계산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표정, 말투, 사소한 몸짓 하나하나를 데이터처럼 수집하고 분석하며 각자의 약점과 욕망을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 타인은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체스판 위의 말에 불과합니다. 그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말에 기뻐하고 어떤 칭찬에 약한지를 귀신같이 알아채고 그것을 이용해 교묘하게 신뢰의 거미줄을 칩니다. 마치 숙련된 연기자처럼 상황에 맞는 완벽한 역할을 수행하며 상대방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세계로 걸어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거죠. 한밤중 조용한 차 안에서 그는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한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는 완벽한 상담가 역할을 합니다. 당신은 특별해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애와 같은 달콤한 말들은 외로움에 지친 영혼에 스며드는 독과도 같았습니다. 피해자는 그가 자신을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존재라고 굳게 믿게 되면서 서서히 그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절대적인 통제와 권력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삶과 죽음을 자신의 손에 쥐고 흔들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존재가 된다고 믿습니다. 살인은 그들에게 있어 분노나 증오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전능한 신이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셈이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된 그의 서재, 책상 위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각을 맞춘 물건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는 창밖의 혼란스러운 세상을 내려다보며 오직 자신만이 이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피해자의 마지막 숨결을 느끼는 순간, 그는 세상의 모든 혼돈을 지배하는 듯한 극도의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완벽하고 매력적인 모습은 내면에 도사린 이 극단적인 지배욕을 감추기 위한 철저한 위장에 불과했던 거죠. 하지만 모든 어둠이 이처럼 화려한 가면 뒤에 숨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깊은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골마 터지면서 괴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바로 과거의 깊은 상처가 뒤틀린 복수심으로 분출된 버려진 아이의 비극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어둡고 축축한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 보호와 사랑을 받아야 할 가장 가까운 존재로부터 겪었던 극심한 학대나 철저한 방임,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씻을 수 없는 배신감 같은 것들이죠. 낡고 곰팡내 나는 다락방, 그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숨죽여 울던 작은 아이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문밖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와 무언가 부서지는 소음은 아이에게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곳인지를 온몸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는 찢어진 곰 인형을 부서져라 껴안으며 이 끔찍한 시간이 제발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그렇게 억압된 분노와 무력감, 그리고 깊은 슬픔은 사라지지 않고 아이의 내면 깊숙한 곳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는 어른이 되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입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그대로 갇혀 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지만 타인과의 정상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는 늘 혼자라고 느끼며 세상이 자신을 거부하고 해치려 한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공원의 벤치에 앉아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그는 무표정하게 바라봅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은 그가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이기에 아름답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내면의 상처를 후벼 파는 고통스러운 자극이 될 뿐입니다.